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 남한 땅에 홀로 온 것이 저희들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참어부 직속 23 철도경비여단 사중대 이소대 최용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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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참어부 직속 철도경비여단에서 7년 동안 군복무한 최용주입니다. 저는 열차로 현지 지도한 김종일이 때문에 허위 행사를 60여 차례 참가했는데 오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기대하세요. 네, 영주 씨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근데 철도경비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북한의 기찻길 자꾸 훔쳐가니까 그런 거 지키는 군대인가요? 유리창 같은. 네. 저희는 일반 열차와 철길을 지키는 부대는 아니고요. 네. 김종일이가 탄 허위 일열차와 그 철길을 지키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철도 가는 거를 같이 지키는 거야? 아니면 평소에 1호 열차를 지키는 거예요? 평소에 일열차 행사 발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김종일이가 현지 지도 나가거나 현지 시찰 갈 때 그때마다 행사 발령을 받고 그때 서서 배치돼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를 같이 타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건가요? 건 아니고요. 기차 지나갈 때 옆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기차를 호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차 빠른데? 지나갈 때 철길 대상물 조건으로 거기 배치돼서 물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접에는 거의 뭐 어천국이나 다 그 기차 옆에 다 서 있거든요. 기차길 옆에. 그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1호 행사라면 김 부자가 참석하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임영선 대표님 맞습니까? 1호 행사면 김 부자 행사 맞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1호 행사라는 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참여하는 행사인데, 근데 이제 그 철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보안성, 그러니까 안전원들이죠. 이제 뭐 철길 뭐 이런 걸 다 안전을 검사하고 열차가 지나갈 때 그 한 100m 간격으로 한 놈씩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겨울에도 비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러면 저 1호 열차 말고 또 2호 열차, 3호 열차도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한 번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편성표가 돼 있거든요. 뭐 2대, 뭐 석 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대에는 김종일이가 탔다면, 그러니까 석 대 중에 하나 어느 차에 탄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근데 그 속대가 편성표를 이렇게 몇 분 간격으로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 기차의 세대에 김정일이 어느 차에 탄지 모르면 나머지 차에는 일반 사람이 탈 수 있나요? 아니, 일반 사람은 안 타고요. 그게 김종일하고 동행하는 허위성원들이나 아니면 김종일이 숙명차 이런 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육전에 도착하면 그 숙명차로 부대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정일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저거 이제 장모님이 지나가신다고 아예 마을을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게 해요. 개미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기차 타고 가면 오는데 사람들 다 나오지 마. 그러면은 호위대뿐만 있는 거잖아요. 호위대만. 그럼 김정일을 직접 본 적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대박! 제가 군사복무 7년 기간 60차를 했지만 뭐 매번 볼 수는 없고요. 예, 일요일 저는 어차피 커튼이나 이거 창문을 다 내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렇게. 근데 김종일가 러시아 방문하고 들어올 때 김종일가 커튼을 치고 내리고 우리한테 손 흔들어 주더라고요. 와. 그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그렇지. 기차는 굉장히 플랫폼에 가까웠을 때 이렇게 사람이 보일 것 같은데 기차가 엄청 빠른데 안에서 손 흔드는 게 보일 정도면 기차가 빠르진 않나 봐요. 아,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가 김종일이가 천천히 가 하면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속도가 매번마다 틀리거든요. 아, 정말요? 기차 말이 하고 그냥 손 날릴 거야. 갈 때마다 말도 안 되고 손 흔들거든요. 손 흔들면 보여요. 근데 그때 애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나저나 영주 씨, 네. 그 1호 행사할 때마다 그 동네 지나가는 주민이 다 뭐 돌까지 심지어 닦고 뭐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 고생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게
김종일이가 행사 발령이 떨어지면 나가서 수색을 하거든요. 수색과 검사를. 근데 폭발물이 배치돼 있지 않는지, 요일차에 리루못이 3개 이상 빠지지 않았는지, 뭐 리루가 3개 이상 쏟지 않았는지, 리루 사이가 자갈이 오만큼 덮여 있는지 이걸 수색엔 조건에서 상급에 보고하고 이제 쳐서 배치된 상태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김종일 차를 기다리는 거죠. 아유. 그 기차 색깔 뭐예요? 바깥. 파란색이에요. 네? 파란색인데 내연기관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기관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로, 그러니까 기름으로 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전기로 나가는 기차가 전기는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연으로 해서. 내연에서 쫙 나가는 거죠. 일반 주민들 거는 전기기관차거든요. 가다소고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 아까 김정일이 탄 열차를 경비하셨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실 훈련도 엄청 빡셌을 것 같아요. 보통 훈련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영주 씨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김종일이가 야 오늘 5시까지 뭐 오대 배치되라 이게 아니라 네. 100% 암호화 비밀로 돼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지나갈 때 돌 던지. 폭탄 던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받아야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겠네요. 네, 우리 부대는 포대를 기본으로 받된 것 같습니다. 물론 청참모부나 청정치국, 무슨 국방부 부탁자들만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게 그렇다면 그 부탁자라면 나 토대가 적거든요. 부탁자가 뭡니까? 부탁자라는 건 청참모부, 청정치국, 국방부에서 간부 자녀들을 군사복무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좋고 좋은데. 그런 표준을 갖추려고 네. 들어오는 것이죠. 영주 씨 말 들어보면 사실 아무나 갈 수 없고 좀 약간 빵빵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곳보다 좀 밥도 좀 잘 나오고 월급 같은 것도 좀 많이 주나요? 네, 월급은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건급은 우리 허위행사 하는 기간에는 물론 허위행사 식료품이나 허위행사 통조림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조림 밥, 뭐 통조림, 뭐 과일 통조림, 김치 이런 거 통조림을 가지고 나가서 먹으면서 거기서 자리를 못 두고 죽어도 거기서 아파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한다. 아이고.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행사 안 할 때도 그냥 백미에 고기, 계란 이런 거 떨구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잘 먹었네요, 그죠? 네. 그거를 잘 먹여야죠, 진짜. 종종 회장 이번에 소고기도 먹어봤습니다. 대한족십사사 해가지고 딱 포장된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우와, 우리는 뭐 먹었는데. 네, 소를 정정 회장이 아마 1,001마리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1,001마리. 왜 홀수를 보냈어요? 북한에서는 1,000마리는 보냈고 한 마리는 정정 회장이 남한으로 갈 때 한 마리를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1,001마리를 해서 한 마리를 보내왔다. 맞다. 이사를 보내기입니다. 한 마리는 제가 가져간 번전을 보냈다 해서 1,001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 아니 우리 영주 씨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만갑에 사실은 전부터 모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계속 고사하고 안 나가겠다 하시다가 이렇게 큰맘 먹고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탈북하면서 중국에서 잠깐 있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이렇게 잘하고 훌륭하게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지금 됐어요. 몇 살 정도 됐어요? 5살. 아이고, 애기네요. 제일 보고 싶은 게 언제예요? 애기 생길 때 내가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볼 때, 그때 애기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년이나 못 본 거예요? 2년? 아우, 2년생 얼마나 많이. 2년이면 아니 애기를 커요.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같이. 그럴 조건이 안 돼 있었어요. 중국에서 우리 이만갑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엄마 잘 있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들, 엄마 이렇게 잘 있고 앓지 말고 건강해서 엄마하고 꼭 만나자. 그리고 아들, 엄마 항상 마음속에 우리 아들 있는 거 알지? 아들, 화이팅! 엄마 빨리 갈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살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시 한번 고향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완전히 탈북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길은 아닙니다. 겨울에 강이 얼 때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려고 사실 나왔던 길입니다.
떠나면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얼마 정도 브로커 비용 하는가 싶어서 네. 3,000원을 챙겨서 나왔던 길인데 네가 지금 오늘 당장 건너지 않으면 겨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국경 경비대가 제대가 된다. 그러면 너는 그 기회가 1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탈북을 하냐 못 하냐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등 떠밀듯이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건넜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전화를 좀 해보겠다니까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 전화가 되면 자기가 보내준 게 되니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밤을 건넜는데 정말 저도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 전화기 놓고도 동생하고도 연락을 못하고 목소리만 여보세요 하는 거 듣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 이 길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겠는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압록강의 노래라고. 압록강의 푸른 물아 고향 산천아 그러면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찌릿찌릿하다는 걸 그때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네요. 가슴이 가만 뭉클하게. 저는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하고 마주하고 있는 해산이나 그런 데보다 전화 통화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하면서 나보고 엄마가 세상에서 하늘에 죄를 져서 막내 딸 한 번도 못 보고 산다고 엄마가 정말 죄 지었다고 엄마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생각한 거 있어요. 내가 만약 경우에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엄마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내 손으로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곳에 가서 구경시키고 좋은 집에서 정말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아빠도 보고 싶고 제가 살던 일단 집과 마을 동네 친구들 다 보고 싶어요. 남한에 와서는 그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와서 사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고향의 추억과 친구들, 부모님, 가족, 친척 다 두고 왔으니까.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러면 어쩌라 저러면 어쩌라 진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 남한 땅에 홀로 온 것이 저희들이 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군대 나가서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살다가 와서 제대돼 보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속 없는 그 무덤을 보고 마지막입니다. 북한에서 10년, 한국에 와서 10년,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 산소에도 못 가보고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북에 지금 지나신 가족이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셨고 중대장은 아버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진아가 잘 살고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고 하늘에서 꼭 지켜주십시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편집자가 없고 아직은 작년